자, 봅시다. 토지 이동인데 일단 이동 개념은 항상 개념이 중요하니까 법 공부하실 때는 토지 이동은 토지의 소유자를 아니고 토지의 뭐를요? 표시상 몇 가지? 6가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한다. 신규 등록이 있겠죠?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변경하거나 토지였다가 바다가 되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말소시켜야 되겠네. 이걸 토지 이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기본 개념을 물을 때 토지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토지 이동은 표시에 관한 사항만이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동이다.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것은 토지 이동이라 하지 않고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로 정해진다, 변경된다, 말소되는 것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정리부터 좀 하고 책 봅시다. 토지 이동 신청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분할 합병 신청하면 또는 지목 변경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겠죠. 소유자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가 이제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대규모 개발하겠죠. 개발 사업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토지 소유자 이동 신청권 줘버리면 소유자 신청 안 해버리면 이동상을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에게만 이동 신청권이 있고 소유자가 없는 거 도시개발 사업 등 해서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면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이 사람이 각각 이동 신청권을 소유자에게 줘버리면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버리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고 지적공부 정리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예외예요.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에게 이동 신청권이 없고 사업 시행자에만 주어지는 게 도시개발 사업 등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축척 변경 결론입니다. 축척 변경 사업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축척 변경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도 하겠죠. 정정할 때도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면 소관청이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이해관계가 없으면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하기도 해요. 됐습니까? 토지 이동 신청 요 정도 해서 나중에 좀 더 정리하시면 되고 항상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적공부 정리까지 가시고 정리한 내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모르면 통지도 하고 정리한 내용이 등기부대에 있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바꿨다면 뭐한다? 촉탁.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촉탁. 자, 그러면 거기 교재 보시면 토지 이동의 개념이 맨 밑에 나와 있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하게 되면 6가지를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시키는 것이 토지 이동이라 한다. 소유자는 빠집니다. 그 옆에 보시면 토지 이동 사유인가 아닌가가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토지 이동 사유는 좌측 것을 보실 게 아니고 뭐요?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1. 소유자 2. 소유자 있죠. 소유자는 표시사항이 아니고 3번에 토지 등급 개별 공시권은 토지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토지 이동이 아니다. 개념을 딱 잡으시고 토지 이동 사유가 밑에 이제 신규 등록부터 있죠. 신규 등록은 없던 토지가 생겨나는 것이 신규 등록이죠. 대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받아서 매립한 토지 아니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섬이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미등록 도서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은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면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 서류 가져가야 되겠죠. 신규 등록 신청서에다가 서류 첨부한다. 여기서는 이동할 때 토지 이동 사유마다 첨부하는 서류가 뭐인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서류가.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이게 내 토지입니다라고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인데 거기서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공유 수면 매립지 생각하시면 되고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미발견 도서, 섬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그래서 1번에 2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1, 2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시고 신규 등록 신청 의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신규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다 이동 신청은 다 60일인데 좀 이따가 바다로 되면 90일 그 한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60일 체크하시고 지적 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넘겨보시고 4번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있죠.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1번 법원의 확정 판결, 2번 중공검사 확인증 4번. 여기 미등록 도서인데 섬이 소유자가 갑인데 을하고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도서입니다. 도서는 섬입니다. 그러면 판결 보니까 확정 판결에 보니까 무슨 동 몇 번지 상의 토지는 누구 소유를 한다라고 확정 판결 나올 수 있죠. 그럼 갑 소유를 한다면 확정 판결만에 소유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분명하지 않아서 소송 결과 확정 판결이 있으면 확정 판결문도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정리하는 서면이고 당연히 공유 수면 매립 공사를 했다면 중공검사 확인증 4번 있겠죠. 누가 공사를 해서 누구 땅인지 증명할 수 있으니까 2번.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토지를 누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울산광역시 명의로 등록한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등록 안 되고 나라 살림을 맡은 장관이 누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거기에 신규 등록할 때 세 가지다. 기타 뭘 증명할 수 있는가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신규 등록할 때는 물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신규 등록 신청 시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 확정 판결, 중공검사 확인증 4번,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기타 소유권 증명하는 것. 밑에 양가로 2번 있죠. 2번에 지금 제출할 서류인데 누가 관리하고 있으면 어쨌든 신규 등록 신청을 지적소관청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공검사증은 누가 내줘요? 시공부에서 내주겠지. 그런 것은 법에서는 원칙 가져오라 했는데 2번 위에 중공검사증 4번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 서류를 누가 관리하고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밑에 5번에 지적공부 등록 및 정리 방법 있죠. 신규 등록은 대장을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규 등록이 계속 나오는 것이 지적공부를 처음에 만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절차죠.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었고 등기부도 없었던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시험 나는 거예요. 등기 촉탁 대상인가 아닌가 하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를 촉탁한다 그 말은 이미 지적공부도 있고 등기부도 있는데 지적공부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바꿨기 때문에 있는 등기부도 대장하고 일치시키라고 촉탁하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고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 등록하게 되면 뭐가 있을 수가 없다. 등기 촉탁은 X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나오면 묻는 게 그겁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신규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1번 토지 표지사항도 처음으로 등록하고 소유자도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뭘 가져왔어요? 위에 판결문 4번 가져왔고 중공검사 가져왔죠? 그걸 가지고 누가 정리 다 해요? 소관청이 소유자도 정리하고 표지사항도 정리하겠죠? 그래서 표시 등록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소관청이 조사 청량하여 누가요? 소관청이 조사 청량하여 등록한다. 당연히 신규 등록할 때는 그 토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만들어야 되겠죠? 반드시 청량해야 하네요. 지적 청량회에서 결정한다.
그다음 옆에 밑에 토지 소유자 등록도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는 위에 서류 가져왔죠? 확정 판결이나 소유권 취득한제로 누가 지적소관청에 조사 확인하여 등록한다. 2번은 기본인데 신규 등록 토지의 효력 발생 시기 그런 말이죠. 이거 민법으로 치면 권리 변동은 뭐가 있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똑같습니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새로 정했다 변경 말소가 됐으면 뭐 해야 되겠나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그게 기본입니다. 나온 김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동한 내용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 다시 하겠죠? 등록한 때 뭐가 발생된다고? 이동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원칙은 뭐라고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되는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외가 나중에 나오겠죠. 도시개발사업이나 축적 변경에서는 등록한 때 이동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준공된 때 확정 공고에서 예외가 있으니까 권리 변동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게 민법이면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변동이라 하지 않고 토지 표지사항을 바꾼다 이동이 있으면 원칙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 내용이 지금 신규 등록 대상 토지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적 형식주의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이다. 형식주의는 아시죠?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취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형식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사주의는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는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그 말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다. 그 말이죠. 등기는 등기 신청할 때 뭐만 갖춰가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갖춰가면 등기관이 실제로 매매했는지 입건표 가져와봐라 실질적으로 조사할 심사할 권한 의무는 없고 서류만 정확하게 갖춰지면 등기가 되죠. 지적은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하네요. 이동 조사도 하고 청량도 하죠. 실질 심사주의는 등기하고 지적하고 다른데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단 말은 뭐요? 효력이 발생되려면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만, 지적 공부는 뭐요? 토지는 등록을 해야만, 등록이라는 형식을 취해야만 효력이 발생. 형식주의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심사주의 할 때는 바꿔야 됩니다. 등기만 형식주의, 지적은 뭐요?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그 말은 조사 청량한다 그 말입니다. 지적 형식주의에 따라 그 말입니다. 옆에 페이지 등기 촉탁을 한다 안 한다 그게 별표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신규 등록은 동그라미 2번 결번이 있을 수가 없죠. 있던 토지에 대한 지번이 없어지는 것이 결번인데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지번을 다시 매겨야 된대. 지번 부여 기억납니까? 신규 등록 이게 나중에 요약 정리할 때 같이 모아서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요 토지에 바다를 매립했다. 여기 인접 토지가 100번지다.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뭐를 부분을 붙여라. 그죠? 다만 여러 필지이거나 최멀리어 기억납니까? 마치 매립한 토지가 그 지번 부여에서 여기 200번지가 최종 지번이면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등록했다면 굳이 200의 1 할 필요가 없죠. 201 그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굳이 200의 1 할 필요가 없고, 여러 필지이면 부분을 붙이면 관리가 불편하니까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등록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면 그때는 예외로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번 부여할 때 배우셨어요? 지번 부여한다. 결번이 발생될 수가 없다. 등록 전환도 나중에 지번 부여는 앞에서 배우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배우신 좀 됐다.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아요. 등록 전환은 개념 정의를 보셔야 되죠.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어디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그죠?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록 전환이라 한다. 등록 전환. 여기에 무고동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토지 대장 등록 토지이고
여기가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예요. 여기는 지적도가 있고 여기는 임야도가 있겠죠. 여기 있던 토지를 뭐로? 여기 임야도, 대장이 있던 건 임야 대장, 임야도를 말소시키고 뭐로? 토지 대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등록 전환이에요. 됐어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등록 전환할 때, 지분 부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임야도, 임야 대장이 있던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바꾼다 할 때 인접 토지가 100번이다. 그럼 뭐로? 100의 1로. 신규 등록과 똑같다고 등록 전환이. 왜냐하면 여기에 임야 대장, 임야도에 있던 토지는 원래는 토지 대장이 없었죠. 그러면 처음으로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지적도 만들어서 여기 처음으로 등록해 주겠다 그 말 아니야.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도 입장에서 보면 야가 처음이 없던 토지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신규 등록도 대장이 원래 없었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분 부여할 때는 항상 요거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에 지분 부여 방식은 똑같아요.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라? 부분. 여러 필지이다. 최종 지분이 나오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저번 시간 건 안 하니 낫겠다 그죠? 괜히 복습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떻게 하는가? 밑에 보시면 1번의 등록 전환은 방향성을 체크하시고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 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그럼 등록 전환의 목적은 읽어보시고 3번. 등록 전환한다는 말은 대체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다. 임야 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 지목은 명확하게 법에서 이러이러한 지목은 임야 대장에 등록한다 그런 말은 없는데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는 임야 대장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 대장이 등록해요. 그러면 임야 대장에 있던 것은 보통 임야가 많겠죠. 그러면 토지 대장으로 바꾼다 그 말은 토지의 형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임야였는데 돌을 다 캐내고 밭으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형질이 바뀌면 보통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인데 예외가 이제 등록 전환해서 임야 대장, 임야도는 없애고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로 바꾸는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시키는 게 있다. 여기 예외 사항이야. 시험은 원칙보다는 예외가 더 잘 나오니까 원칙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등록 전환인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잡으시고 밑에 2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있죠. 1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밑줄. 등록 전환하는 경우에 보통은 등록 전환할 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데 등록 전환할 때 관련법이 어떤 법이에요? 산지관리법이 있나요? 그런 말 나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 형질이 바뀌었다. 이런 말 나오면 산지관리법에 있는 토지는 다 임야입니다. 조금 이따가 지목 변경할 때도 지금 보세요. 등록 전환도 형질이 바뀌어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원칙이죠.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이요 아니요?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꾸는 것도 토지 이동 맞잖아요. 여기는 산지관리법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이렇게 법이 관련법이 달라요. 일단 관련 단위를 조합해서 보시면 등록 전환하면 어떤 법이라고요?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와요. 또는 건축법에 따른 이렇게 나와야 돼. 가장 힌트가 되는 법이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산지관리법 밑줄 토지 형질 변경 연결하시고 건축법에 따른 밑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가 등록 전환 대상이다. 그게 일반적인데 시험은 2번이 나오겠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임야 대장, 임야 도를 말소시켜 없애고 뭐로 만들어주겠다고? 토지 대장, 지적도로 만들어주겠다고. 지목 변경 없이. 그럼 1번 보세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었다. 밑줄. 대부분 토지가 원래 임야 대장, 임야도에 있다가 뭐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갔다. 그 말이죠. 뒤에 나머지 부분,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좀 더 설명드리고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밑줄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다. 형질은 바뀌었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돼.
1번에 대부분 토지가 형질 변경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보세요. 여기에 토지 대장 등록지고 여기가 임야 대장 등록지였죠.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됐다. 그 말은 이만큼이나 토지 대장으로 지적도로 다 등록 전환되었다고. 요만큼 가지고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여기는 다 요 토지는 어디 갔어요? 다 나머지는 토지 대장 갔죠. 요만큼 존재하는 것이 임야도 한 장 관리하는데 요만큼 토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이건 지목을 그대로 못 두고 임야 그대로 두고 뭐로 바꾸겠다고. 여기 bun고동 일대인데 임야 대장 임야도에 있던 토지가 이만큼인데 대부분 등록 전환인데 여기에 다 등록 전환되어서 다 어디로 갔다고 토지 대장으로 넘어갔죠. 요만큼만 임야도에 존재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면 이건 지목이 여전히 임야인 채로 뭘 만들겠다고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 주겠다고. 그러면 토지 대장 안에도 지목이 임야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다. 산지관리법에 적용받는 임야는 임의로 지목 변경을 못해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든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지목 변경이 되지.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적용받는 여기가 임야죠. 지금 임야인데 산지관리법에 적용받는 임야예요. 임야 소유자가 도를 다 캐내서 밭농사 짓고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형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지목 변경이 안 돼. 여기는. 그래도 뭘 해주겠다고. 사실상으로 형질 바뀌면 지목은 뭔데 여전히 임야인데 뭐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 그 말은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보면 이렇게 관리계획선 안에 여기 들어왔죠. 지금 요만큼은 현재 임야 대장 임야도에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보니까 요만큼이 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도 뭐 없이 앞으로 어차피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하든지 할 거 아니야?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 사실상 형질 변경,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한다 나오면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읽으실 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신청은 당연히 서류 첨부하여 소관청에 가겠죠. 둘째 줄 며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체크하시고 넘기시고 4번에 등록 전환 시 첨부 서류는 형질 변경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1번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밑줄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끝났다 준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번 첨부하여 당연히 형질 변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 끝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됐죠? 토지 소유자 정리는 뭐 보고 정리하면 돼요?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지금? 공부만 임야 대장 임야들을 없애고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 그대로 옮기면 되겠죠? 임야 대장에 있던 소유자를 그대로 등록한다. 이번에 등기 촉탁해야 하네요. 이 토지가 물리적인 이동은 없잖아요. 부동성이니까. 그럼 여기는 임야 대장이 있을 때 지번은 3 몇 번째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번을 바꿔야 안 바꿔요? 인접 토지 100번에 100의 1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지목도 임야였다가 전으로 바뀌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도 고쳐야 돼? 등기부도 고쳐야 되겠죠? 그 신규 등록 빼고는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다 뭐 한다고? 등기 촉탁한다. 등록 전환할 때 결번 발생해야 하네요.
임야 대장에 있던 지분을 없애고 새로 인접 토지 본분의 부분을 다시 새로 지분을 매기겠죠. 그런데 원래 있던 지분 3 몇 번지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결번이 발생되니까 어디 적어라. 결번 대장에 적는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5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 관련 단어 기억납니까? 도시개발사업 등 하면 어떤 청량? 지적 확정 청량 하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만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축척은 얼마? 500분의 그런 거 단어가 있었죠. 확정 청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임야 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 등록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왜요? 요만큼이 도시개발사업지구요. 요만큼이 도시개발사업지구라고. 여기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가 있죠. 어차피 이거 다 개발할 거 아니야. 개발해서 나중에 확정 청량하면 어차피 대장으로 전환할 거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가 뭐가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있으면 등록 전환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확정 청량해서 뭐로 만들 거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 전환할 거니까 이 미리 등록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사항이니까 5번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분할은 합병하고 피본이 토지를 분할할까 말까는 누구 마음이요? 토지 소유자 마음이죠. 분할이나 합병은 의무가 원칙은 있다. 분할 신청 의무는 원칙 없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예외가 분할 사유 중에서 딱 한 개는 합병하고 할 때 사유가 있으면 합병 신청을 해야 한다. 분할 신청해야 한다. 이게 예외예요. 요거 체크하는 게 답이에요. 내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쪼갤까 말까는 그냥 팔까는 내 마음이죠. 그런데 분할 신청해야 할 사유가 딱 한 개 있다고. 1필지 1분대 형질이 바뀔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여기 다 전인데 대로 바뀌었다고. 형질은 바뀌었죠. 그러면 1필 1목주의잖아요. 1필지는 몇 개 지목요? 한 개 지목인데 형질이 바뀌면 요만큼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분할 신청 의무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분할 보시면 분할은 1필지,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건 당연하고 밑에 2번 분할 신청 대상 토지에서 1번 분할 신청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겠죠.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유권 이전 매매 토지 이용상 2번 밑을 해보세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지상에 토지 이용할 때 불합리한 지상 경계가 있는데 그대로 써도 되고 분할해도 되고 그건 의무다 의무가 아니다. 그런 질문이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러면 2번이 예외니까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밑줄.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는 말은 1필지 일부가 뭐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 그 1필지 안에 2개 지목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 쪼개라 그 말이죠. 그것도 읽으실 때 어떻게 해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는 거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분할 신청에서 원칙은 신청의 자유인데 예외가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그 질문을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첨부서를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분할 신청하는데 분할 사유가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경우 뭘 첨부하라고? 분할 허가서 4번. 토지 분할 신청하러 왔는데 그 토지가 분할할 때 마음대로 허가가 안 되고 마음대로 분할이 안 되고 허가 대상인 때는 분할 신청하러 올 때 뭐 관할청에 허가서 4번을 가져오라고. 허가서는 누가 내줬겠어요? 시군구에서 내줬겠죠. 그럼 앞에서 원칙은 첨부 서류인데 누가 관리하고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허가 대상이면 분할 허가서 4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분할할 때는 판결서 4번. 넘겨보시고
용도가 다르게 되면 당연히 뭐도 같이 해야 되겠어요? 토지 분할할 때 지목 변경 수반 되겠죠. 지목 변경 신청서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체크하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분할 시 지적 공부의 등록 및 정리 있죠. 토지 분할할 때 청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청량 대상이 아닌 것, 나중에 지목 변경이나 합병 같은 거 암기하시는데, 당연히 토지를 분할하려면 이 토지를 분할하려면 뭐가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쪼개면 경계가 바뀌고 면적이 바뀌겠죠. 그러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게 한 것이 뭐예요? 청량이니까 분할할 때는 청량한다 안 한다? 하겠죠. 분할을 위한 청량 실시 미출하시고, 밑에 토지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소유자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 전 대장에 등록된 토지. 밑에 분할하고 합병하고, 합병도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외로 합병 신청 의무가 있겠죠. 내 토지를 합칠까 말까는 소유자 마음이죠. 자 보세요. 앞에 필지 개념을 배우셨나요? 1필지는 닫혀있는, 폐합된 닫혀있는 다각형이죠. 1필지가 되기 위해서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져야만 1필지 된다. 뭐가 동일해야 됩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그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등기된 것끼리 일필이 되죠.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지 소축 등 이렇게 암기했죠. 그러면 마음기는 나중에 지 소축 등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지인데 지가 세가니까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 지목 같다, 지반이 연속될 것, 소유자 같아야 일필지, 축척이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다 그러면 등기가 된 것끼리 일필지가 된다 그 말이죠. 등기가 안 된 것은 안 된 것끼리, 미등기는 미등기 일필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거죠. 그러면 요 요건을 갖춰야 1필지가 된다 그러면. 그럼 여기 합병한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있다가 이 경계를 말소시키고 면적을 합치겠죠. 분할은 쪼개니까 청량해야 하네요. 하겠죠. 합병도 원래 이렇게 2필지였다가 1필지로 합치게 되면 경계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렇게 경계가 바뀌고 면적도 바뀌겠죠. 이건 청량할 필요가 없이 필요 없게 된 경계를 말소시키면 되고 면적을 합치면 되니까, 대표적으로 청량 대상이 아닌 것 뭐요? 합병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요 요건을 갖춰야만 1필지 되는 것 이외에 한 개 더 추가하시면 돼요. 자, 거기 합병 보시면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이다. 2번 합병은 경계 면적은 경계 또는 면적은 변경되지만 청량한다 안 한다? 청량을 요하지 않는 거 체크하시고, 합병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합병할 필요가 있으면 지가 합병할 수 있겠죠? 2번 3번 묶으시고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2번 3번 합병 신청 의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토지는 합병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있죠. 토지가 여러 필지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 토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사항이 3번인데 도로 제방 하천 쭉 남아있죠. 합병 신청해야 되는 것 앞에서 이런 거 나왔어요. 학교 길 물 기억납니까? 학교 길 물에 해당되는 지목하고 공장용지는 지적도 올릴 때 뭘 올려요? 공장용지. 장, 공원은 공, 채용용지는 이거 지목을 다 암기 못하니까 학교는 학교용지 있죠. 길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도로, 철도용지. 길은 두 개요. 물에 해당되는 게 제방, 국어, 하천,
유지, 수도용지 있죠. 이걸 지문을 다 이렇게 암기해서 하시기는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교 길물 하면 학교 용지하고 길은 두 가지, 도로하고 철도 용지. 물에 해당되는 건 제방, 국어, 하천, 유지, 수도 용지는 다 물이 있죠. 그다음에 공원, 공장 용지, 체육 용지 된 것은 지목은 다 뭐 하라고?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 도로 있죠. 뒤에 철도 용지 있나요 없나요? 그게 도로의 길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있죠. 뒤에 그 다섯 가지가 뭐예요? 물. 공장 용지, 장이 있겠죠. 뒤에 공원 있나요? 공. 체육 용지. 거기 지목이 된 토지는 합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2번, 3번은 합병은 분할처럼 자유인데, 2번 공동주택 부지 합병 신청해야 한다. 학교 길물 공장체이면 합병해야 하는 경우. 그렇게 합병의 제한이다 그 말은 합병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면 합병이 돼요? 합병하고 토지인데 무구동하고 여기 다운동 일대 토지 소유자가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 1필지 여기 1필지,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죠? 합병돼요? 안 되는. 지목이 다르면 여기에 갖춰지지 않으면 합병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밑에 보시니까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은 지목이 다르다, 소유자 다르다, 지적도 축척이 다른 경우, 연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된 토지하고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안 된다 그 말이죠. 1필지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체크하시고,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항목에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을 하려는데 등기부 보니까 소유자는 같아야 달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있죠. 이 용의권이네. 용의권이 1필지 1부에도 지상권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전세권이 있을 수 있죠. 이건 합병시켜도 어차피 용의권은 1필지 1부에 대한 것이니까 소유권하고 용의권이 있는 것은 가능하고, 요역지, 성역지 배우십니까? 지역권 할 때 배우시죠? 요역지, 성역지는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 토지죠.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고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교통을 하려보니 이 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 토지가 뭐예요? 성역지야.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합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하고 뭐에 대한 2번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는 합병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합병이. 그 다음에 3번 체크해 보시고, 토지 소유자 갑이 여기 2필지인데 소유자 갑이겠죠. 갑이 100번지 101번지를 공동담보로 해서 전부 다 두 개 토지를 공동담보해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 똑같죠? 등기 연월일 똑같죠? 접수번호 똑같죠? 이걸 줄이면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쨌든 은행에 1억 원 담보 잡을 때 여기 100번지 등기부에 뭐가요? 저당권 들어와 있죠? 101번지 등기부에다 저당권 들어와 있죠? 1억 원 채권 담보를 해서 그럼 합쳐도 똑같잖아요. 소유자 같고 원인이 똑같으니까. 추가적으로 여기 먼저 담보 잡고 나중에 여기 추가로 담보 잡았다고 등기 원인이 똑같아요? 100번지 가지고 7천만 원 빌려서고 여기 101번지 담보를 해서 5천만 원 빌렸었다고 따로 담보 잡았죠?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칠 수가 없다고. 1필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 표시가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입니다. 전부에 등기 원인이 같고 1억 원 빌려서는 원인이 똑같고 등기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으면 창설적 공동저당이면 합병이 된다고. 그러면 그 등기 말고 나머지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된다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공동 창설적 공동저당 그 등기가 있을 때만 합병이 된다는 거야. 그 말고 압류, 가압류, 가등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추가적 공동저당 같은 거 될 수가 없다. 등기법 시간에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시험 지문에 가능한 게 9번. 합병하고는 토지의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다. 주소가 다르면 사람이 다를 수 있죠. 지분이 다른 거 보세요. 여기 공유 토지인데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소유자 같아야 되죠. 여기 100번지 토지는 2분의 1 지분이고 2분의 1씩 지분이고, 여기는 101번지는 갑이 3분의 2 지분이고 여기는 3분의 1 지분이에요. 지분이 다르죠. 이거 합병할 수가 없잖아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분이 다르다. 소유자 주소가 달라도 합병이 안 된다. 밑에 합병 가능한 토지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하고 창설적 공동저당이면 합병이 되지만 나머지 등기 안 됩니다. 옆에 우측에 합병이 불가능한 것에서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환매 등기는 안 된다 그랬죠. 추가적 공동저당 같은 거 안 된다. 되는 것을 딱 기억하고 계시면 그 이외의 등기는 합병이 될 수 없다. 넘기시고, 합병은 원칙 자유다 그랬죠. 자유인데 2번 체크하시고,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것 앞에 체크하셨듯이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길, 물, 공장체 지목으로 된 토지도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당연히 2번 합병 신청 사유가 있으면 며칠? 60일 합병 신청해야 한다. 밑에 5번 지적 공부에 합병이 되면 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이건 청량해야 하네요. 청량 안 한다 그랬어요. 합병하고자 할 때는 경계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 경계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뭐 하면 되고 말소하면 되고, 면적은 각 필지 면적을 합하여 결정함으로 합병은 2번 지적 청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 다음 옆에 지목 변경은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인데,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앞에 등록 전환할 때는 산지관리법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은 어떤 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형질 변경 나오면 그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죠. 지금 풍교인데 폐교가 돼서 뭐로 기업 연구소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지목 변경이다. 넘겨보시고, 지목 변경 절차는 지목이 바뀌었다. 형질이 바뀌었으니까 토지 소유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하죠. 2번 첨부 서류 밑줄 별 내용은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에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한다. 당연히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앞에 등록 전환할 때도 등록 전환할 때도 뭐가 나왔어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형질 변경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형질이 바뀌었다는 말은 지목이 바뀌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등록 전환 신청할 때 모두 같이 해요. 형질이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 전환할 때도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그 토지 형질 바뀌었으니까 첨부 서류가 뭐였어요?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가듯이 지목 변경할 때도 형질이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뭐 가져라고?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가래. 그 다음 3번에 디귿에 토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였다가 학교 용지였다가 폐교가 되어서 연구소로 바뀌었다. 그죠? 대로 바뀌었다. 증명이 되겠죠? 그런 거. 기억하고 디귿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2번 체크하시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토지. 전답 과수원 지목은 재배하는 토지죠. 거기에 나중에 농지법 가시면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허가받은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있겠죠. 에? 전답 과수원이 있죠. 지금 전답 과수원 사관에 지목 변경할 때는 농지 지목이죠.
요 지목 상호간을 이렇게 바꿀 때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원칙은 지목 변경 신청할 때 뭘 가져라고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는 원칙인데 개발 행위 허가 등과 같이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거나 또는 전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 변경일 때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체크를 꼭 하세요. 지적 공부는 당연히 지목 변경은 경계를 바꿨어요. 좌표가 바뀌었어요. 지적 청량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중심을 잡고 보세요. 지적 청량은 뭘 정하기 위해서 청량한다 그랬어요? 경계를 또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한 청량이죠. 그러면 합병은 경계는 바뀌고 면적은 바뀌지만 청량할 필요 없이 중간에 필요 없게 된 경계를 말소시키면 되고 면적은 합쳐되니까 청량 필요 없다고 그랬죠. 지목은 경계와 관계 있어요? 좌표 면적 관계 없죠. 대표적으로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 답이에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지적 청량할 필요가 없다 되어 있죠. 3번은 앞에서 했어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돌산인데 채석장으로 이용한다. 일시적으로. 그럼 이 지목을 잡종지를 바꿔야 됩니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지 마라. 시험에 간혹 나오는 질문이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은 28개가 있죠. 하천은 토지다. 국어, 유지, 수도, 용지, 댐, 저수지. 그거 다 유지 아니에요, 유지. 그러니까 토지를 28개로 나누는 게 지목이기 때문에 바다 빼고는 다 토지예요. 저수지도 유지죠. 하천도, 태왕도 토지요. 수업을 중개사법 수업할 때 하고 공간정보할 때는 좀 다르죠. 이 수업을 2주 딱 주니까 수업을 하다 말고 더 하면 전도 못 끝내고 마음이 억수로 급합니다. 제가 5월달 6월달 가서 제가 한번 여기는 기출문제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기출문제 29회 때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있죠. 그거 정리해가지고 밑줄 탁탁탁 쳐가지고 책을 만들려 보니까 거기 공인중개사 법령은 기출문제 구입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혼자서 오지선다형 문제 온 문제는 혼자 풀어보시고 공간정보관리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쭉 읽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함정을 탁탁탁 그 지문이 나오면 뭐가 나오고 탁탁탁 짚어서 공부하셔야 돼. 밑줄을 쳐가지고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중에 낼 거예요. 요약집 페이지가 공간정보까지 같이 공인중개사법 다 합치게 되면 한 100페이지 될 거예요. 100페이지 책으로. 그걸 10월까지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수업이. 예?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체크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대답이 공인중개사법보다는 좀 낯설잖아요. 이게 공부량도 적고 하니 대답이 안 되죠. 그래도 한 시간에 한 개씩은 알겠다 생각하고 앉아 대답을 하시라고. 모르면 모르신 대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충분하면 이걸 그림을 그리가 하면 참 좋은데 그렇네. 저도 사정이 외부학원에 가면 공시법도 8주 그대로 다 하거든요. 공시법을. 그거는 뭐 수강생이 지겨워 죽습니다.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른 학원은 우리 학원도 똑같지만 첫 해는 공시법을 따로 토요일 뺐어요. 그때 또 수업을 또 안 나와. 토요일 쉬는 게 또 몸이 배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요령표도 저도 이제 5일 금요일까지 하고 마는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여기에 토지이고 바다가 있었겠죠. 이게 지형이 변해돼서 요 토지가 바다가 되었다고.
바다가 되면 무조건 말소가 아니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바다가 됐는데 일단 일시적인 지형 변경이 아니고 지형 변화가 아니고 바다가 된 다음에 원상 회복이 안 돼야 됩니다. 토지로. 바다가 됐는데 하천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지목으로 바꿀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바다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등록 대상 토지에서 그 원상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말소시키겠다고. 그러면 기출문제처럼 일시적인 지형 변화 등으로 나오면 일시적이다 그 말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된다 그 말 아니야? 그거는 말소시킨다고? 그래서 원상 회복할 수 없어야 한다. 옆에 일시적인 지형 변화 X. 일시적인 지형 변화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여기는 체크하실 게 두 개 있습니다. 등록 말소 절차에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네 토지가 뭐가 됐다고? 바다가 됐는데 원상 회복이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하겠죠? 지금 토지 소유자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열받아 가지고 땅 치고 있겠죠 지금. 그죠? 바다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건 60일이 아니고 통지 받은 날 과로 90일이 중요한 게, 유일하게 90일은 이거요. 근데 9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가 된 날부터 90일 아니에요? 바다가 된지 안 된지 토지 소유자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기 서해에 있는 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된지 모르니까 바다로 된 날부터 90일이 아니고 통지 받았겠죠. 말소 신청하러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직권 말소는 뭐예요? 통지 받은 사람이 말소 신청하겠나요? 어차피 바다에서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바다가 되면 누구 소유가 되었어요? 국가관리 소유가 됐죠. 말소해야 한다. 넘기시고. 말소된 토지 회복이 있나요? 또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그 토지가 다시 지형이 변화 등으로 해서 다시 토지로 될 수 있죠.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다시 토지가 되어서 회복 등록한다 그러면 다시 지적 공부를 만들겠다 그 말 아니요? 그럼 뭘 가지고 만들으라고? 2번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한다. 두 번째 정점이 앞에 통지 받은 날 90일 그거 하고, 말소 대상인 것은 원상 회복이 안 돼야 되고 다른 토지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가 되면 바다 관리청이 있겠죠. 말소가 됐다 그러면 토지가 아니고 이제 바다가 됐다 그 말 아니요? 통지를 두 군데 한다고. 소관청은 말소했으면 말소 등록했으면 어디에다가 통지하라고? 토지 소유자하고 또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되고, 통지는 토지였다가 바다가 됐으니까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요. 회복 등록을 했다 하여도 누구한테 통지하라고?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 바다였다가 토지 됐으니까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통지한다. 통지 대상은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 밑에 조그만한 글씨에 지적공부 등록상을 말소할 때 청량해야 하네요. 보세요. 여기가 일필지 전부가 바다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전부가 바다 되어버리면 청량할 필요가 없겠죠. 요만큼 바다가 되면 말소시킬 부분이 일부죠. 지금 청량해야 하네요. 청량해야 되겠죠. 이때 수수료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겠나 안 하겠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적 청량 수수료 등은 소유자에게 징수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특수 이동에서 밑에 나와 있죠. 그건 좀 더 다시 나오고, 옆에 축척 변경이 있나요? 축척 변경의 내용이 많아요. 축척 변경은 이미 앞에 용어 정의할 때 했었어요. 축척 변경 대상 토지는 임야도에 있는 토지는 축척 변경 대상이다.
축적 변경 일환에서 반드시 개념 정의할 때 그냥 짚고 넘어가면 잘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나와요. 축적 변경 일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적 변경은 어디에 등록된 지적도에 있는 토지만 축적 변경 대상이지 임야도 X입니다. 당연히 소축적인 작은 축적에서 뭐로 큰 축적으로 바꾸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 한다. 그죠? 넘기시고 축적 변경 대상 토지 있죠? 기본만 읽어보고 제가 정리할게요. 대상 토지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밑줄하시고 지적도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축적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요? 직권으로 밑줄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지역 동그라미 지역을 정하여 축적 변경할 수 있다. 축적 변경 대상 토지는 1번 자전 토지 이동 밑줄 자전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청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대한 정리가 곤란하다. 그러면 키워서 정리하겠다 그 말이고 2번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밑줄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축적 변경하고 세 번째 지적 공부 관리된 1번 2번 됐죠. 축적 변경은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한다.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축적 변경할 수 있다 했죠.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축적 변경한다 했죠. 축적 변경하는 지역은 뭐예요? 자전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가격이 비싸면 토지를 계속 분할할 거 아니에요. 자전 토지 이동이다 대표적인 이야기하면 그럼 일필지 규모가 작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축적이 1200분의 1이야. 이 소축적 가지고는 청량한 성과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공부 정리할 때 너무 작으니까 이걸 물어요. 큰 축적으로 키워서 그림을 이렇게 크게 키워서 요만큼은 지금 소축적은 그림이 너무 작죠? 작으니 이걸 키워서 대축적으로 키워서 그림을 키워서 해야 결정하기 쉽고 지적 공부 정리할 때 쉽다는 거예요. 토지가 자전 토지 이동하면 자꾸 쪼개다 보니까 일필지 작아져서 소축적으로는 현재 지적 청량한 성과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지적 공부 정리하기 곤란하면 소축적에서 뭐로 500분의 1처럼 대축적으로 옮겨서 그림을 크게 키워서 정리하겠다 그런 취지고 두 번째는 뭐야? 일필지 지번 부여지역의 지적도가 다르다 그 말이죠. 여기 무거동인데 한 개는 1200분의 1 한 개는 600분의 1이야. 다르죠.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적도 축척이 다른 지적도가 각각 있으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할 수 있다. 축적 변경 절차가 숫자가 많은데 일단 밑에 축적 변경 절차 있죠. 그게 시험에 매년 나오긴 나와요. 토지 이동 중에서 그런 내용이 많고 물을 것이 많으니까 축적 변경은 꼭 공부를 하셔야 돼. 조금 쉬셨다가 축적 변경하고 넘어가겠습니다.